네, 안녕하십니까. 정본부장입니다. 요즘 유튜브 보면은, 일본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. 예, 뭐 독도라든지, 뭐 친일파라든지, 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, 보통 이제 옛날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일본을 상당히 증오하거나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 뭔가 일본을 규탄하고 일본을 뭐 혐오하고 이런 어떤 유튜브 내용보다 반대인 유튜브들이 상당히 좀 하나씩 올라오더라고요. 지난번에 얘기했던 뭐 호밀밭의 우원재 뭐 이런 부분도 그렇고 뭐 좀 약간 뭐랄까요? 한국 근현대사에서 우리가 이제 배워왔던, 일본은 상당히 그러니까 좀 뭐랄까 좀 나쁜 역할, 악마화 되어 있는 어떤, 그런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? 심지어는 뭐 사실 단순히 민주당 정부 때만 받은 게 아니라 돌이켜 생각하면은 뭐 그 이전에 군사정부 때부터 80년대부터 저희가 이제 일본에 대해서, 가졌던 어떤 교육은 사실은 뭐 일본 나쁜 놈, 뭐 잔인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뭐 이런 걸로만 나왔지 한 번도 일본이 좋게 나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뭐 민주당 정부는 뭐 지금 뭐 윤석열이라든지 뭐 이런 데를 뭐랄까 좀 뭐 친일 정부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뭐 전두환 노태우 때도 또는 심지어 박정희 때 이럴 때도 일본이 너무 훌륭하다 뭐 이런 방송을 나와본 게 본 적이 있습니까? KBS라든지 뭐 이런 데 영화라든지 대부분 다 뭐 일본 하면 다 그냥 독립투사들 잡아다가 뭐 고문하고 죽이고 뭐 이런 걸로 나오지 뭐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뭐 보수 정부는 뭐 일본을 좋아한다?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. 텔레비에서 뭐 KBS 뭐 MBC도 어디든 뭐 여명의 눈동자 이런 거 보면 옛날에 80년대 드라마잖아요. 아주 극악무도한 거 나오잖아요. 일본이.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보수 진보를 떠나서 그 일본이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극혐하는 어떤 교육을 받고 자라왔던 사람들인데 지금 젊은 친구들을 보면은 그렇게 일본을 싫어한다거나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일본에 대해서 약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자세가 많은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은 왜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느냐라고 봤을 때 일본을 갔다 온 사람들이 대부분 느끼는 거 있잖아요. 예.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이제 너무 일본하고 격차가 많이 날 때 일본을 갔다 온 사람들은 일본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본은 우리보다 워낙 잘 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냥 약간 뭐 질투, 예.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좀 뭐 안 좋은 거를 부각시키려고 뭐 성진국, 뭐 포르노, 뭐 성의 개방적인 나라 등 약간 좀 뭐 하나라도 흠을 좀 찾아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근데 지금 이제 한국하고 일본이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좀 비슷한 느낌이 드니까 지금 어떤 젊은 세대들 같은 경우는 일본을 갔다 오면 일본에 대해서 뭔가 흠을 잡는다는 것보다는 그냥 객관적으로 일본을 보는 거예요. 객관적으로 일본을 보는 겁니다. 근데 그 객관적으로 본 일본을 본 느낌이 뭐냐면 살짝 일본에 대해서 약간 리스펙트를 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. 그 리스펙트는 일본 지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생각하는 어떤 일본 너무 잘 사는 이게 아니라 그 일본을 욕하면서 배우려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 나쁜 놈들 외놈 이러면서 근데 우리 일본은 이게 아니라 일본을 이겨야 돼 이게 아니라 지금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는 일본은 뭐냐면 일본에 대한 리스펙트는 없어. 그런 어떤 뭐 부러움 이런 건 없어요. 근데 뭐가 있냐면 그냥 일본 뭔가 정신문화적으로 약간 준비된 나라.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약간 준비된 나라라고 생각하는 거죠. 그러니까 한국은 약간 뭐랄까 자기들이 생각해도 약간 좀 가볍다. 왜 가볍냐? 그러니까 한국이라는 나라가 보면 약간 지금 황금만능주의에 딱 젖어 있잖아. 우리나라가. 그러니까 다 느끼잖아요. 사실 솔직히 우리가 지금 똑같고 얘기해서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순수하다고 자평하는 정당 민주당마저도 지금 돈의 노예가 돼가지고 돈이면 환장하는 그런 정당이 돼 있는 것처럼 오죽하면은 예전에 뭐 우리가 김대중이라든지 노무현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
뭐 세상에 돈이 아니라 뭐 흙만 먹고 살 사람들 같이 보이잖아요. 그리고 옛날에 뭐 그 군사 독재 한 거에서 그 사람들은 되게 부조리로 썩었고, 막 50, 뭐 하나회 출신들은 다 막 호의호식하고 다 돈 빼돌리고 뭐 이런 사람들이고, 그 민주당 쪽 그 뿌리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없는데도 그냥 어떻게 보면 뭐 청렴 결백하려고 하고 청백리 이런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지금 안 그렇잖아. 그러니까 그 청백리라든지 뭔가 청렴한 이미지를 되게 굳혀가려고 하는 민주당마저도 그런 게 황금만 용지에 쩔어 있는 거지. 그러니까 지금 젊은 사람들이 뭐 안 그러냐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도 이미 쩔어 있어. 근데 쩔어 있는데 대한민국의 나라 자체가 이제는 뭐 민주, 국힘, 뭐 나이 들고 젊고 이걸 떠나서 모든 세대들이 또는 모든 영역들이 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세대가 사회가 돼버린 거죠. 물론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사회죠. 근데 그게 노골적으로 딱 겉으로 딱 그게 오픈할 수 있는 사회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회도 되게 중요하거든. 그러니까 우리가 특히 때 80년대, 90년대 이럴 때도 돈이면 다 되는 시대였죠. 근데 겉으로라도 뭐 예를 들면 TV라든지 드라마, 영화 이런 데도 겉으로 그걸 드러내는 것은 상당히 타부시 됐었어요. 그러니까 뭔가 돈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야, 이 세상. 예를 들면 뭐 말도 안 되는 것을 뭐 이렇게 요구할 때라든지 이럴 때 뭐 돈을 주면 야, 이거 왜 이래? 내가 돈 받아고 이런 거 아니야. 친구 시간에 서로 도와줄 때도 뭐 이렇게 답례를 하면 아이, 왜 이래? 친구들끼리 그렇게 돈 주고 그런 거 아니야. 그리고 옛날에 우리 때만 해도 친구들 사이에서 돈을 빌린다는 개념이 없었어요. 그냥 친구는 돈을 주는 거지, 뭐 돈을 빌려? 그리고 돈을 띄인다 이런 개념도 없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게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나름대로는 뭐냐면 돈으로 해결 안 되는 부분이 있어. 뭐 가족이라든지, 뭐 형제라든지, 친구라든지, 또는 뭐 부부라든지 어떤 돈의 가치를 넘어서는 숭고한 가치라는 것이 실제 그렇든 안 그렇든 사회의 공공연한 어떤 마인드에 들어가 있었다는 거죠. 예. 근데 지금은 어떠냐? 한국은 약간 그것이 상실된 지가 상당히 좀 오래됐고, 오히려 그것이 상실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 있는 사람도 그걸 제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정부도 그렇고, 뭐 기업, 또는 개인, 학교, 뭐 이런 데서도 그걸 조장하는 거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전만, 우리 학교 다닐 때만 해도 뭐 강남 뭐 이러면 뭐 그냥 강남이나 강북이나 뭐 좀 돈 좀 더 있고 뭐 이런 느낌이었지. 그리고 다 사람들이 너무 그렇게 부러워하고 그런 게 아니었어. 뭐 이렇게 강남 사는 거 너무 부러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뭐 사는구나. 하지만 나도 나름대로 뭐가 있어. 뭐 이런 거. 그리고 뭐 또 좋은 집에 살고 이런 것도 뭐 좋은 집에 사는 사람도 있고 뭐 아닌 사람도 있지. 이런 거. 그리고 굳이 명문대가 아니라도 그렇게 막 부러워하고 그러지 않았어요. 그냥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가면 가는 거고 아닌 사람은 또 아닌 사람들대로의 뭐가 멋이 있다. 그런 생각을 했고 또 지금처럼 이렇게 무조건 돈 많이 버니까 의대 간다 이것도 상당히 천박하게 생각했어요. 예. 그러니까 예전에는 공부 잘하면 우리 물리학과를 가서 물리학자가 돼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공헌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. 의대를 가서 돈 많이 벌겠다 생각하는 사람은 약간 천박하다고 생각했다고. 그래서 뭐 수석하고 이런 사람들이 의대 가는 걸 약간 좀 이상하게 생각했어. 그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었어요. 그러니까 지금부터 20, 30년 전에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정신문화가 나름대로는 고양되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어떻게 보면 약간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국가였습니다. 그런 국가였어요. 그러니까 세상에 돈으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. 이런 것을 스스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국가였는데 90년대 이후에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에서 한국이 과연 그런 나라인가에 대해서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국가가 된 거죠. 무조건 돈이면 해결되는 나라.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 뭐 최태원 회장 이런 분들도 예전 같아도 한 30년 전이라고 했으면 이 조용히 해결할 일이지 이게 어떻게 이게 뭐 공공연하게 뭐 돈 막 안 주려고 이렇게 바락바락 하는 이런 느낌으로 가지 못하지. 예. 돈이 아까운 게 어딨어. 지금 뭐 이렇게 남들이 다 보고 있는데 노태우 가문한테 어떤 도움 받아가지고 이렇게 했고 또 어떻게 보면 조강지철 버리고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오는 것은 내가 돈 아끼려고 이런 느낌으로 가면 안 되니까 야 달라는 대로 줘 이런 느낌으로 가려고 하지. 야 어떻게든 난 돈 안 주고 뭐 이걸 지금 뭐 소송 걸어가지고 내가 한 푼이라도 안 주려고 이런 느낌으로 간다는 자체를 대한민국 국민들도 그렇지만 거기 그 기업에 있는 어떤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도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던 시대예요. 근데 지금 보면은 뭐 그렇게 하잖아요. 뭐 소송도 걸고
뭐 돈 내놓으라고 서로 간에 막 이렇게 아웅다웅하고 결국 돈 문제잖아요.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야 돈 몇 푼 없애더라도 야 절대로 그거 저기 뭐 소송하고 그러지 마라. 이게 정석이었다. 근데 지금 그렇지 않다. 그러면 우리나라가 변한 것만큼 다른 나라도 다 그게 변했을까? 예를 들면 뭐 미국이라든지 영국, 독일, 프랑스, 이탈리아, 일본, 가장 가까운 일본 이런 나라들도 과연 우리나라처럼 이게 막 돈돈돈 할까? 라고 봤을 때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젊은 친구들이 일본 갔다 오면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또 요즘 제 친구들도 그런 얘기를 좀 해요. 저보다 친구라기보다는 좀 후배들 뭐라 그러냐면 일본 가니까 사람들이 뭐 잃어버린 30년이라 그래가지고 뭐 다들 뭐 넉넉히 있고 막 다 막 자괴하고 있고 이럴 줄 알았더니 가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나름대로 각자의 어떤 뭐 소확행이라고 그러나요 우리가? 소소한 행복을 즐기고 뭐 돈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잘 살고 뭐 낙담하는 사람들이 없다. 그러니까 우리는 막 젊은 애들이 막 지하철 같은 데 가보면 막 남들 막 나보다 더 잘난 사람들이 많은 거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고 남들 집 산 거에 대해서 막 괴로워하고 형제지간끼리도 서로 누가 돈 많고 나는 없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막 뭐 같은 동네에서도 뭐 어느 아파트 산다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한국은. 그러니까 지금 뭐 연끌족이니 뭐니 다 그런 것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. 근데 일본은 젊은 친구들도 그런 물론 있긴 있겠지 그런 사람들도. 근데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막 자기 스스로를 막 자괴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이런 사람들은 없다 이거지. 실제로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. 제가 봐도. 그게 왜? 그게 그 나라의 수준이야 말하자면. 일본의 수준인 거죠. 그러니까 그 수준이 물론 뭐 객관적으로 그거를 뭐 옳다 100%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제는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 돈도 좀 벌고, 뭐 기업들도, 글로벌 기업들도 많고,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3만 5천 불, 4만 불, 실질 구매력으로 따지면 뭐 5만 불이라면서요, 인당. 지금 어느 아파트만 가도 대부분 다 외제차고, 서울에서 출퇴근하면 대부분 다 벤츠고, BMW고, 아우디고, 레인지로버고. 한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30년 전만 해도 동네에 한두 개 있었던 게 벤츠고 이런 건데, 지금은 웬만한 사람들 벤츠 안 타고 다니면 그게 이상하잖아요. 그러니까 돈은 문제 어떻게 보면 있을 만큼 있는 거야. 제가 봤을 때. 그러니까 다 부자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먹고 사는 문제는 당연히 해결한 거고 내가 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왜 한국이 더 이상 이제 여기 있는 구성원들한테 국가부터 시작해서 이제 돈을 가지고 이제 분탕질을 하거나 그걸 경쟁을 시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는 됐다. 이제는 어느 아파트 살고 어느 동네에서 어느 아파트 사는 거 가지고 내가 위세를 떨고 목에 힘주는 걸로는 가는 걸로 모든 걸 끝내는 그런 국가는 이제 여기까지가 아니냐. 이제 그걸로 이제 더 이상 하지 말고, 이제 약간 뭔가 좀 정신적인 분위기가 필요하지 않겠는가? 이런 생각을 지금 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저도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러니까, 이게 국가의 품격이,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인당 소득이 7만 불이 된들, 8만 불이 된들,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계속 이런 분위기로만 가고, 그냥 모든 구성원들이 괴로워하고, 나보다 더 많은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하고, 과연 이 분위기로 가는 것이 맞는가에 대해서 저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왜? 그렇게 해서 과연 그렇게 7만 불까지 가지도 못할 것 같아요. 일단은. 그것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. 왜? 이렇게 낙담하고 힘들어하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생산성이 나오겠어. 물론 뭐 긴장을 계속 시켜야지 막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람들이라는 것이 그것도 어느 정도의 수준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아. 그러니까 긴장을 해서 막 긴장시키고 경쟁시켜가지고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정도가 여기가 한계가 아닐까 한국이? 그럼 더 이상은 뭐다. 이제부터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자발적인 힘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 경쟁심이라든지 이런 개념의 어떤 느낌보다는 정말 어떻게 보면 자아 성취 그리고 그 자아 성취의 근간은 어떻게 보면 창의성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이끌어가지 않을까. 여기서 더 이상 뭐, 예를 들면 한국이 뭐 가장 단편적인 예로 대학이 계속 이렇게 상위권이 의대라는 것도 우리나라만 그러지 않을까요? 그러니까 의대를 좋아하긴 하지. 근데 한국만큼 이럴까? 근데 내가 물어봤어요. 미국이나 일본이나 다 의대 좋아해요. 근데 한국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오버하는 게 문제야. 그러니까 옛날 30년, 40년 전에도 서울의대, 연대의대가 좋죠. 근데 문제는 그 우선순위의 꼭지점에 있지는 않았다는 거지. 그 꼭지점에는 언제나 뭐였냐면, 그러니까 너무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 극똑똑한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었어요. 그러니까 아주 똑똑한 사람들, 천재들 이런 사람들이 의대나 이런 데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, 나는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그냥 물리학과 갈래. 나는 아니 서울대 안 가고 연대 갈래.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. 왜?
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너무 완전히 제일 하이엔드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뭔가 자유로울 수 있는 자유가 있었다는 거죠. 근데 지금은 그런 자유가 없어. 내가 조금이라도 위에 올라가야 되고 내가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앞서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모든 구성원들이 다 똑같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전 그게 한국이 과연 그런 상태로 여기서 더 발전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대해서 약간 좀 의문이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냥 더 이상 발전하지 말고 놀자는 개념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 발전하려면 이제 긴장과 경쟁으로까지는 여기까지고 그 이상부터는 뭔가 다른 정신문화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러니까 근래에 제가 이제 뭐 금투세라든지 뭐 공모도 이런 거 관련돼서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 욕을 좀 했잖아요. 근데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. 저도 사실 예전에는 민주당을 욕하면서도 그렇게 민주당 욕 안 했어요. 왜? 민주당이 그래도 딴 건 몰라도 예전엔 그 돈 밝히고 그런 이미지는 아니었거든. 그래도 뭐 없이 살면서 뭐 동료들한테 뭐 좀 나눠주고 야 그래 우리 좀 우리가 돈이 없지 가구가 없냐 막 이런 어떤 느낌으로 좀 했을 때가 있었다고 봐요. 90년대 때나 막 이럴 때 80년대 이럴 때 워낙 그때는 막 독재 정권이 썩었으니까 있는 사람들은 너무 유세를 떨고 근데 민주당 쪽 사람들은 막 노무현도 그렇고 뭐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진짜 위선적이라는 느낌은 들지 않았어. 솔직히 얘기하면 뭐 DJ도 막 사람들 욕 많이 하는데 뭐 북한은 막 저렇게 막 용인했다 이런 느낌으로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그건 면도 있지만 거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막 위선적이고 막 돈 없는데 있는데 없는 척하고 막 일부러 막 떨어진 거 입고 다니고 막 그런 느낌으로 다라는 생각은 안 했어.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청렴하다는 생각을 솔직히 했어. 근데 지금은 그들마저도 지금 어떻게 보면 사모펀드나 뭐나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돈에 현혹이 돼 있고 돈 욕심내고 뭐 양문석이나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진짜 몇십억씩 빌려가지고 뭐 강남 아파트 산다고 돌아다니고 김의겸이나 이런 사람들도 뭐 상가사로 돌아다니고 그런 느낌이 이제는 뭐 누구나 똑같구나. 민주당이 됐든 국힘이 됐든 뭐든 이제는 내가 돈에 있어서는 너무나 적나라하다. 너무 자기의 감정을 다 드러낸다는 느낌이 너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이제쯤 되면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뭔가 정부부터 시작해서 기업 그리고 뭐 대학 이런 데서도 또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지도층 사람들이 야 이제 돈 가지고 너무 사람을 나래비 세우지 말자. 이게 어느 정도는 좀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한국이라는 나라가 좀 더 앞으로 도약할 수 있지 않겠는가. 그러니까 이제 그 도약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탱탱하게 긴장감만 가지고 할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이 전 솔직히 듭니다.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렇게 발전하는 것은 물론 경쟁심도 있겠지만 경쟁을 하기 위한 창의성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한국은 너무 그 창의성이 소멸될 정도의 너무 긴장감과 경쟁이 너무 강해서 사회 자체가 너무 어떻게 보면 지금은 너무 경직되어 있는 거죠. 오히려 그 경쟁이 심한 것이 어떻게 유연한 사회를 만드는 게 아니라 경쟁이 심한 사회가 오히려 경직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. 그래서 우리의 발전을 오히려 또 퇴행시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즘 약간 솔직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유튜브나 이런 걸 보면서 느낀 거하고 똑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. 그러니까 뭐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제가 일본을 처음에 말씀드린 것도 일본에 내가 솔직히 얘기하면 국제적으로 봤을 때 우리보다 약간 정신문화가 높은 국가로 지금 레벨로가 돼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. 미국이라든지 이런 선진국들이 봤을 때 일본은 뭔가 정신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나라 같아. 근데 한국은 좀 아닌 것 같아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. 성형수술 막 너무 좋아하고 너무 외모 지상주의 막 이런 것들도 그렇고 너무 돈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약간 한국은 궁금한 게 없어 더 이상. 왜? 너무 뻔하니까. 그러니까 겉으로 보이는 게 다야. 근데 일본은 뭔가 계속 찾아보면 뭐가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좀 있단 말이야. 근데 그런 부분도 한국도 있어야 된다는 거지. 우리가 너무 정신문화에 대해서 이제는 약간 너무 옆으로 제쳐놓은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영상 올렸습니다.